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학기 맞이 고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라방이, 인터넷이 아니지, 인스타 라이브 라방이라는 게 처음이라서 네.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는 함께 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을 쓴 이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방이 라디오 방송인 줄 알고 아주 편하게 생각했다가 얼굴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막 화장을 했는데 영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 대화를 이번에 작년에 발간한 김미경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김기영 선생님이랑 저랑 인스타 계정도 없고 둘 다 정말 네, 이런 신문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출판사에서 선생님들 위해서 이런 걸 마련하셨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김기영 선생님께서 저희 함정중학교에 교사 연수로 이제 새학기 연수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저희한테 강의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눈앞에 안개가 이렇게 걷히듯이 너무 재밌고 마음도 밝아지고 해서 꼭 선생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끝나고 나서 저도 사실은 책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께 제 책을 약간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라는 뭔가 인연을 이렇게 얻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책도, 제가 너무, 그때 아직 미처 못 읽을 때여서 읽고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도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책을 받아보고 읽고 하면서 선생님 다시 만날 때는 제가 혼자 찾아가서 만나는 것보다 이 책을 읽은 다른 선생님들 또는 이 책을 모르는 선생님들께 김미영 선생님과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 대화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의 사장님께 제가 제 발로 제 입으로 이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토크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작년에 기획했다가 저희 사정이 있어서 오늘로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그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쓰셨을 때부터 너무 뵙고 싶었고 존경했던 선생님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란히 앉게 되어서 질문도 하고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선생님을 처음 본 인상 맞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지금 떨려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 대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물론 청소년이고, 그다음 성인 중에서는 교사들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방면에 공부도 많이 되고 본인들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좀 냉철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교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선생님 대상 가면은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면 좀 교무실 옛날 그 분위기, 향수 어린 분위기를 느껴서 좋은데, 선생님이 유난히 정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듣고 너무나 많은 반응을 해주는 게 저는 소녀처럼 귀여웠어요. 되게 독특한 선생님이시네. 이분은 누굴까? 하고 제가, 사실은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시선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저렇게 많이 봤던,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책을 또, 썼다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제가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독서 수업 너무 내 맘대로 했구나. 애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서 수업이었구나. 이 자책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좀 자뻑이 심해가지고, 이런 선생님을 내가 만났었다면 나는 소설가가 되지 않았을까,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또 굉장한 또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늘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작년 3월 첫 만남이 지금도 막 생생히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진짜? 책을 받고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다 읽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려면 이거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겠다 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바쁜 학교 중에 어떻게 읽지 하면서 읽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말 교원학습 공동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때 천천히 꼼꼼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또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함께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학창시절에 뭔가 바나나? 할 말 다 아는?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소심했어요. 모범생이고 되게 소심했고 그랬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교직이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뭔가 나의 한계를 보는 지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지 않고 좀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공부를 했다라는 점? 그런 점이 또 공통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아이들 책을 읽는 게 저의 공부인데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뭐 불경, 성경, 전문 상담, 뭐 과학 공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친절과 감사 이런 것들이 깊은 공부와 또 이런 공감 비폭력 대화를 꾸준히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까지 쓰시면서 이제 체화가 되셨구나 내공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7년 동안 쓰셨다고 맞나요? 예. 네.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대하고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대는 정말 미친 듯이 막 썼어요. 애들이 정말 청소년기에 가장 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진학이라는 어떤 거 또는 수업 내용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좀 돌봐야 되겠다. 이걸 나는 꼭 써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였고요. 이제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도 역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폭력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그것도 좀 중요하다 싶었는데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 대화는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애쓰는데 낙타가 깃털 하나에 무너지는 것처럼 내 말과 어떤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원고를 계속 만지작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불량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다 엄청 제가 불량 학생인 거를 좀 별로 안 넣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쓰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중간중간 보면 그렇게 이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3년 정도 쓰는데 시간 걸렸는데 그렇죠. 선생님 책 7년이라는 말을 듣는데 충분히 그렇게 쓰셨을 것 같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쓰셨을까. 왜냐면 정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어떤 조언이나 또 다른 훈계나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시종일관 우리 교사들의 그런 지치거나 힘든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느껴져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 어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얼어붙는 그런 공격이나 회피, 파충류. 네,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강의할 때도. 그 파충류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연극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돼 있어가지고 막 스태프들끼리 배우들끼리 많이 싸운대요. 음악이 어떻다, 의상이 어떻다, 뭐가 조명이 어떻다 하고 막 배우들끼리 서로 뭔가 그 불편인데 그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충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해 이제 연말에 공연을 하면서 저를 초대해서 선생님 이번에는요 리허설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선생님 강의 덕분에. 그래서 아니 제 강의를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그랬더니 나 파충류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알았어 하고 상대방이 또 파충류인 것 같으면 야 너 지금 파충류 된 것 같다. 그럼 그래? 그래가지고 그 서로 좀 멈출 수 있었다는 얘기가 참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대에 어떤 엄마가 그렇게 썼더라고. 어머님이 쓰셨는데, 자기가 올해 이 책을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그것과 함께, 그분 책과 함께 올해 이 책을 발견한 게 큰 수확인데, 아이로 인해서 막 전두엽이 녹아갈 무렵 성경책을 펼쳐보듯 네, 읽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파충류가 됐을 때 빨리 읽어보시면 네, 진짜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비유가 실제 딱 정말 맞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뭔가 뭐뭐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을 때 네, 더 또 맞아요. 자신을 어떤 선생님이 그런 그 나의 마음속에 화살을 제거하는 거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쵸. 생각들을 네,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게 사실은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어떤 필요나 요구, 이제 그런 육장, 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힘 때문에 따라 움직여 왔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지금도 많은 고민 속에 좀 나의 줏대, 나의 어떤 그런 의지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못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제가 한 40대 프로이드가 말했나요? 하여튼 어느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된 시기가 그때 내가 속았구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휘둘렸구나. 내가 속았구나 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함께 속인 거죠. 그 자각이 굉장히 들면서 이제 비폭력대야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창의적으로 좀 변했다는 걸 좀 느껴요. 근데 이제 이게 비폭력대야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희 아들이 꼴찌를 했는데 나중에 막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거 보니까 인간은 무엇이 자기한테 유익한 줄 알고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흔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갈등도 거의 다 서로 원하는 게, 선생님은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구와 아이는 그 수업 시간에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거나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 이 욕구와의 그 갈등. 그러니까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수업 내 말을 안 듣는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욕구들이 서로 달랐을 때 그걸 좀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대야 이제 10년이 돼서 개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나처럼 이렇게 어느 인생에서 내가 막 관습에 휘달리며 속고 살았네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원하는 거를 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 그러려면 또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권위자한테 가서 말할 수 있는 힘.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비폭력 대화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감하고 상대방한테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되게 져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착하게 말하기라고 막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갑인 상황에서는 듣는 게 중요하고 을인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자신의 진정한 그 욕구를 찾아서 그걸 올바르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약자라서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내 생명의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께서 정말 순간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이 나와 너희 삶에 유익한지 점검한 뒤에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생명활동, 그 생명활동이 바로 공감을 통해서 생존하려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정말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는 것, 또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주면서 그 사람 상황에서
또 제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0분 강의, 긴 강의보다 사실은 짧은 강의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잤다면 뭐 화장실 가는 거 외엔 안 일어났는데 새벽 4시에 잠이 깰 정도로 꽤 많은 긴장을 갖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을 마음껏 누리려면 효율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든 상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줄 수 있는 게 나를 위한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전 강의에 이렇게 졸고 있던 학생들이 엄청 저한테 강의의 최고의 칭찬은 재미있다 했는데 막 주르르 재미있다. 네. 제가 피곤했는데 좀 깼어요.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참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맞아요. 그 도축이라는 게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이 정말 저희 학교 오실 때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지금 막 이게 재밌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막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재밌어야 돼요? 선생님의 그 재미있는 게 잘 전달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부담이 돼서 제가 이제 제가 막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주셨던 질문을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선생님. 제가 양동중학교 있을 때 1학년 학생 남자학생이 저 과거는 재미없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받겠어요. 막 그놈을 그야말로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나서 제가 딱 교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선생님 책 읽으면서 제일 제가 교사로서 선생님, 안경 쓰고 봐야 돼. 정말, 내가 교직 생활에서 이걸 알았더라면, 뭐냐면 선생님 37쪽에 그 목록의 힘은 평소에 교사가 아이들 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말한다. 국어 또는 사서교사는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책을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독서야말로 수준별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중요한 거를 그리고 이제 선생님 책을 이렇게 다 제가 읽어보니까 낱말공장 나라라는 그림책 하나 외에는 제가 읽어본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어야 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도를 했고 선생님은 정말 이 시기에 맞는 맞아 이 시기에 이걸 읽어야지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까대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정말 얼마나 육체 노동자 힘든 거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돌봅니다. 나는 나를 돌봅니다. 정말 제가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에 제가 쓴 목표가 바로 그거거든요.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다 책을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그리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막 억지로 읽혔잖아요. 애들이 다가오지도 않는 책을. 그랬으니 책을 좋아할 리가 없고 우리 아들 둘이 책을 안 읽는 이유를 제가 이걸 보면 알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을 쓰고 났을 때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처럼 여기 있는 책들을 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죠.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책도 읽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거기 있는 책을 사서 뭐 자녀나 이렇게 조카들한테 그렇죠.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본인들도 선생님들이 내가 이 중에 안 읽은 책이 뭐 이렇게 많네 하면서 막 읽어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신간이나 최근 책들을 많이 넣어서 또 선생님이 모르시는 책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제 책 얘기도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이 챕터의 그 독서 동아리 아이들 그거를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은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1챕터의 수업 이야기나 이제 3챕터에 있는 제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2장에 있는 이제 독서 동아리 아이들 만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데 조금 더 분량이나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뒤로 가져온 거고요. 아이들과 책을 이야기 나눌 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게 문학의 힘이죠. 네네네. 문학의 힘이고 또 혼자 읽을 때보다 같이 읽을 때. 맞아요. 네. 그 힘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네네. 네.
네. 독후감을 쓰기에도 선생님이 그 독서 동아리로 하는 게 아이들이 한 책을 읽고 같이 막 나누거나 네. 다른 책에 대한 얘기를 들음으로써 뭔가 독후감을 쓰면 훨씬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아리 만들고 삼정 청소년 문학상 네. 진짜 그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뽑는다는 것 속에서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맞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삼정중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도 또 계신 선생님들끼리 올해 계속 삼정청소년 문학상 이어서 하신다고 저한테 좋은 청소년 소설 좀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 카톡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죠. 네, 저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마곡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의 삼정중 후보 도서와 마곡중 도서가 비슷해질 것 같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아직은 새 학교 사선생님하고 이제 아직은 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삼정중 사선생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책 좋아했어요? 막 같이 막 이 책은 어땠어요? 이 책은 어땠어요? 하면서 막 맞아요 막 좋아하고 이 책 꼭 넣어야겠다 벌써 몇 권 정했고 그런데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이런 어떤 책을 가지고 교사들끼리 얘기를 해도 너무 신나고 그렇죠. 또 아이들끼리하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열심히 읽어주는 거 보고 또 더 열심히 읽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네요. 정말 삼정중학교 그 선생님들이 또 그것을 계속하고 또 선생님이 이런 쓴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또 새로운 수업을 해보실 수 있고 네. 이게 정말로 저는 선한 영향력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특별히 뭐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제가 이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대를 써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기억 속에 부모님 다음으로 어른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다 기억들이 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선생님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들을 학생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저는 요새 막 교권이 힘들다 그러는데 수업 외에 선생님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뭔지 이렇게 사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저는 사실은 공감이고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또 선생님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죠. 다른 인간에 대한 상황과 처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저나 선생님이나 제가 연결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어떤 공감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 마음은 이해 못했지만 책 속에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가 나오면 그 친구 마음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 또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듣고 다시 현실에 있는 친구들을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네.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책 읽기에 큰 이유이자 효용성이 아닐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독서를 약간 수능 등급 잘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화하는 책이나 뭐 약간 그런 흐름이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독자라는 게 뭐 시험이 끝나면 그럼 나중에 어른 되면 책 안 읽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정보도 물론 책을 통해서 얻지만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알아가는 거,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거, 그리고 즐거움, 책을 읽는 또 즐거움을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싶으면 저는 아까 내가 나를 돌보려면 내가 언제 불쾌하고 내가 언제 유쾌하고 내 몸 상태가 바깥 날씨보다 더 중요한 내 몸과 마음의 날씨에 민감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처지인가. 이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돌보는 것 순간순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인간을 좀 더 이해하기,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연극 배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요. 교직 생활을 즐겁게 한다? 아니면 또는 보람? 뭐 이건 아니더라도 내가 교직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런
관계에 대한 공부, 이런 관계에 대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심리학 서적과 함께 문학 서적, 그리고 요새 내가 만나고 있는 또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을 읽어보는 것. 이런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이 책에 선생님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이 돈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고 그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불쾌한지 이런 것들 알아가는 거 그렇게 그걸 알 때 또 상대방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저희가 질문을 미리 주신 것들을 일단은 좀 얘기해 볼까요? 얘기를 맞아.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을 덧붙이는 걸로 하고요. 미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김기영 선생님께 들어온 질문을 선생님께 이제 읽어드리면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주변 선생님들과 아동관이, 그러니까 교육관이겠죠. 너무 다를 때 어떻게 소통,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존중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통제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네, 이건 너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럴 때? 교육관이 다른 경우는 이미 그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서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어떤 함께 공부하는 때가 저는 함께 공부 모임을 가질 때가 제일 가능한데 교직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평행선인데 이런 게 고민일 것 같아요. 학생들과 그 존중과 소통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을 내가 정말 3월달에 제가 제 교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3월달에 웃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로 교사가 내가 이 아이한테 지식 교과만이 아니라 한 어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면 힘을 일방적으로 쓰는 건 저는 무조건 폭력이라고 봐요. 물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확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힘은 일방적으로 쓰면 폭력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늘 내가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렇게 느낌말, 필요말에서 느낌말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요. 느낌말은 핵심 감정에서 파생된 거라서 통제를 하는 거는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딱 저는 두 가지에서 파생됐다고 봐요. 두려움과 사랑.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두려움에서 통제하려는가, 내가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가. 힘을 일방적으로 쓰는 게 대부분. 그래서 사실 그 폭력적인 사람들 안 속에는 거의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공부 모임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 모임을 축하하고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으시고 서서히 같이 해보자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교직사회에서 교직 선생님들을 우리가 교직이 뭔가 이렇게 되려면 공부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공부 모임을 가져야지 그 시각도 8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그 선생님 책을 읽고 선생님 책에서 소개한 그 선생님 책을 읽고도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는 분이어서 감동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교사들이 제도적인 변화도 함께 있을 때 내가 그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때 누구도 희생자가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 모임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공부 모임을 권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말해볼까요? 제가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가 전날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체험학습을 갔어요. 근데 이제 체험학습을 가다가 이거 신문지상에도 나왔어요. 체험학습을 가다가 얘가 휴게소 지났는데 막 변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버스를 멈추고 아이 변을 보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버스에 내려서 하는 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이가 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비닐봉지에 받아내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학부형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휴게소에 이제 학교는 그 체험학습 장소에 가야 되고 다음 휴게소에 그거 아이를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가면 이제 엄마가 데려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모님 쪽에서 나중에 이제 아동 학대로 이렇게 학대가 되고 선생님은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 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더니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응급실에 간 아이를 캐나다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 안 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 출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일 때는 119가 그러니까 구급차가 이 아이를 보호하게 돼 있대요. 근데 우리는 구급차는 굉장히 뭐 특별한 일에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니까 공부들이 진짜 필요한 이유죠. 맞아요. 우리가 정말 제도가 좀 더 잘 되어 있더라면 싸우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네, 싸우게 되는. 지금 요새 엄청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든데 그런 것들을 저는 제도적인 거로 좀 접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연결된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주신 걸 여쭤보려고 했던 게 교권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잡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그냥 각자 개개인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는 교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권리가 확대된다고 봐요. 이제 학생권도 있고 동물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은 특수 계층의 소유하고 있는 권리들을 이제 학생의 권리, 동물의 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로 이제 그 남녀노소를 떠나서 내가 수업 시간에만 교육자와 피교육자 입장이지 어떤 그 상황에서라도 존중을 하고 존중받아야지 뭔가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요새요 후배한테 배워야 돼요. 젊은 세대에게 후배 교사에게 배운 것처럼 저는 부모님들 강의에 가서도 얘기해요. 요새 아이들이 너무 정말 똘똘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강의를 동시에 진행했었는데 와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뭘 배울 것인가 이게 좀 이제 가르칠 것인가 보다 자녀에게도 또 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좀 초점도 좀 이렇게 다른 앵글도 이렇게 좀 맞춰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학생들을 존중하고 어쨌든 이것은 교권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권리들이 권리가 확대되는 것. 네,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제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또 뭐 그죠 다 그게 답이죠.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도 아이가 한 말이 맞아서 엄마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권위로 누르고 싶은 거죠. 인정하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그런 뭐 동물권 얘기하시면서 이제 권리의 확대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심리학과 가더니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동 학대를 당했는지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책에 너무 솔직하게 아드님 얘기 쓰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저의 딸 얘기를 썼는데 되게 물어봤어요 저는. 선생님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물어보지를 못하고 약간 그러니까 제 딴에는 미안했던 부분들을 쓰는 거니까 양해해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썼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학생들과 친해지면서도 너무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아이들은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떤 기분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만하게 이 세상에 누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고 그냥 그 아이 행동 양식이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런 기분 솔직해야 돼요. 누구야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어떻다. 나 정말 열받는다 속상한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 자신의 그 경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요. 또 그 대신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영토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도 학생의 경계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친해지면 학생이 수업도 잘하고 우리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담임쌤이 국어 선생님이고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었고 제 성향을 보면 그 두 국어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무지 같은 애여가지고 의대를 갔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 두 국어 선생님으로 인해서 문학에 눈을 뜨고 정말로 제가 막 그런 공부로 매진하지 않는 그 삶의 다른 부분을 엿보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뭐랄까 선생님이 정말 그 드롭부스도 사주고 뭐 음악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친했기 때문에 엄청 국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늘 100점 맞았어요. 저 국어 못했는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책이 하셨어요? 좋아가지고 수학 문제 풀다가 책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국어는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했겠어요? 다른 과목 안 하고 국어만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제가 엄청 공부를 잘했는데 국어 공부만 하느라고 성적이 떨어졌었어요. 그 비법을. 국어책만 들고 국어만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몰라서 그렇다가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창피한데 이렇게 애랑 똑같은 수준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데 제가 멈추지 못할 때 있잖아. 내가 싸우고 있는 나도 너무 창피하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건 결국 내 피해의식이구나. 얘가 그렇죠, 모르는 맞아요. 건데, 그쵸? 선생님, 얘가 모르거나 혹은 아프거나 더 심하면. 맞아요. 저 너무 영특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맞아. 그쵸. 선생님인데 나도 몰랐어요, 이거. 저는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준 공항중학교 학부형이 있어요. 제가 공항중학교 3학년 담임할 때 초등학교 애들이 그 그룹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잖아요. 6명이 다니던 애들이 1명을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재를 하다 보면 막 이놈들은 얘는 선생님이 왜 개편 들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왕따를 당한 애가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엄마가 찾아오신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이제 학교 폭력이고 뭐가 문제가 커졌을 텐데 이제 나의 무능과 함께 막 덜커덕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 환경 조사서를 봤더니 엄마가 혼자 키우시고 그다음에 왜 그 공사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식당 한갓집이라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시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엄마는 지방에 있더라고요. 같이 못 보고 아이를.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어머나 다음 날 진짜 제가 종이할 때쯤 저기 어떤 엄마의 모습이 유리창에 어른거려서 제가 막 가슴이 쿵해서 애들을 어떻게 보낸지 모르고 보내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5명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핵심 인물인 아이가 나가는데 그 엄마가 싹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저도 막 안심이 됐어요. 저 엄마가 이제 나한테 뭐라고 안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오시자 제가 딱 물어본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종교가 없으시더라고요. 저 정도 학력도 없으셔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어머니 걔가 걘 줄 아는데 어떻게 안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나이 때 뭘 알겠어요. 이 나이 때 나도 지금도 뭘 모르는데 정말 천둥벌거숭이죠. 그 순간 저는 아니 중3인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나도 뭘 아는 게 별로 없다. 저는 진짜 그 어머님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한 비폭력대였습니다만 그 어머니 얘기를 정말 제 생각의 관점을 확 바뀌었어요. 정말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 나이 뭘 알아. 이 나이 나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 지금 이 나이도 제가 뭘 안다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엄마 그러면 꼰대야. 그러면 떼갱하고 알았어요. 쓱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싫어해요. 자기한테는 막 뭐라 하고 애들한테는 꼼짝 또 그냥 남편은 같은 세대고 애들이 더 똘똘하잖아요. 젊은 세대. 너무 마음이 놓여요, 선생님. 선생님 막 뒤에 책에 사부님 막 얘기 쓰셔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또. 평범해. 우리 남편.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 나보다 더 현명하다. 네, 제가 남편하고도 어떤 일로 부딪혀서 좀 살짝 말다툼이 났는데 딸이 둘 다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싸운 거잖아. 그래, 맞아. 근데 그런 맥락을 봐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거였네. 우리 원하는 게 그건데 표현이 달랐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 말은 제가 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뭘 자꾸 안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네. 가족 세우기 또는 저는 학급에서 학생들 세우기 해보면요. 그 모든 그게 드러나요. 이 모든 게 사랑인데 그 밑바탕에 사랑이 맞아요.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자꾸 그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죠. 있구나 하는 거를.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좀 특이한 질문인데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 소년을 다녀온 학생이라든지 조폭에 소속된 학생이라든지 조금 이제 평범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힘든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 된다라는 또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선생님처럼 좀 사실은 모범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굉장히 사실은 낯설죠. 근데 저는 그 문제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낯선 나와 다른 외계인으로 좀 보는데 사실 저는 이 학생들을 10회차 수업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양에 있는 여학생들 소년은 거기 제가 다녔던 봉사활동을 해서 다녔는데요. 이 친구들을 알면 알수록 제가 그 천종호 판사님이 네네. 여기에 책 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읽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네, 우리가 미안하다. 네. 이 천종호 저는 그분한테 강의도 들었어요. 네. 그 안양 중심원 봉사활동 하는데 대전. 부모님이 제대로 양육을 했더라면 혹은 부모님이 개입했더라면 거기 가 있을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제가 그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 조절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어른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어른들이 한 번도 자기를 지지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네. 부모님마저도. 제가 얘 재판날도 엄마 아버지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언니가 왔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른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에 상당히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 부를 때에도 굉장히 다정하게 저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정한 독서 수업 선생님의 그 다정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는 특별히 더 나의 온갖 다정함과 따뜻함을 담아서 불러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너가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너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친구들한테 SOS를 하세요. 누구야 내가 뭐 이러는데 나 도와줄래? 근데 이제 매일 해야 되는 성실한 일 말고 어쩌다 그 친구들을 불러서 좀 나 이거 하는데 좀 도와줄래?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힘든 학생들하고 꼭 선생님들 밥을 좀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밥. 뭔가 뭐 비싸지 않은 밥이어도 되고 뭐 특별히 선생님이 챙겨주고 싶으면 챙겨주고 하고 그래서 도우미로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풋풋하게 이런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저한테 막 선생님 저는 여자가 싫어요 하고 막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 맡기를 싫어했던 한 학생을요. 저희 아들들을 축구를 가르치겠어요. 알바로.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 형이 혼자 오는 줄 알고 첫 만남에 바나나를 3개 가져간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자기 먹고 그 형 주려고. 근데 그 떼거지들이 다 온 거죠. 이제 거의 이제 일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걔가 초등학교니까 동생 하나, 자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형 하나를 줬는데 우리 아이가 그 큰애가 지금도 기억하더라고. 그 작은 바나나 하나를 나눠 먹는 거 보고 자기가 엄청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몰렸을 때 그 아이들의 내 편이 되어주는 그 끈끈한 유대감. 뭐 어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러지만 그 얘네들은 막 나서서 편들어주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좀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천종호 판사님 책 제목 최근 책이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그 책은 맞아요.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리고 소년을 읽다 서현숙 선생님이 쓰신 책도 소년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국어 수업하고 책 읽은 이야기인데 그 두 권을 읽으면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판사님 쓰신 책, 그 다음에 소년을 읽다는 서현숙 선생님 쓰신 우리가 책. 미안하다 이 책은 읽었거든요. 네네네. 소년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다정함과 솔직함, 환대의 경험을 그 친구들이 맞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어른들이 정말 어떤 모습을, 특히 이제 교사나 이제 판사님은 법정에 설 테고 가까이 만나는 어른들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가 조금은 마음부터가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 친구들이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를 오게 됐구나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는 참 그때 제가 대전에 가서 그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 결연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사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거에 그 내가 더 곧바로 민감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전쟁도 벌어지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거는 나랑 함께 1년을 하고 있는 그 뭔가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내가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거창한 거 해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칭찬.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뭐 사소한 떡볶이, 너 떡볶이 사 먹어 하고 한 몇천 원을 건네는 거, 하여튼 저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인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내 자식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뭔가 사회에서 불협화음을 자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 학급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이건 교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른들은 저희가 시간을 한 5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한테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건데 개인적으로 혼자 비폭력 대화하는 연습 요거만 짧게 얘기해 주시고. 맞아요. 선생님 비폭력 대화에 대한 책을 어린이를 위한 거, 청소년을 위한 거 뭘 읽으셔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위한 비폭력 대화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한데요. 그 평소에 불쾌한 자극을 빨리 알아차리고요. 그때 내가 그 불쾌한 자극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체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음식 먹고 체하면 뭐 하세요? 저는 토해야 약 먹는 거예요? 약을 먹기도 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토하는 것도 사실 말로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토한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욱하는 사람이 뒤끝없다는 게 말로 해버리고 나니까 체한 게 없는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이게 소화제거든요. 이걸 마시면 금세 우리는 왼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도 다니고, 핸드백에, 그 다음에 코팅해서 우리 집에 거실에 하나, 교무실에 하나. 그래서 연수할 때도 이거 나누셨죠. 저 어제도 그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늘 내 불쾌한 자극을 빨리 알아차려서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얘가 뭘 원하는가, 여기로 가면 돼요. 멈출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파충류의 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춰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인간의 뇌로 가려면 공감입니다. 느낌에 이름 붙이는 거.
홧김에 이름 붙이기. 이제 선생님한테 네네, 선생님 저의 질문, 네. 수업 시간 중 다양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배속으로 빨리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중에 다양한 책 읽기 방법은 시를 할 것인지 소설을 할 것인지 일단은 저는 약간 그 텍스트를 정하면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읽을 때 뭐 시는 읽고 나서 뭐 경험을 쓴다든지 뭐 낭송하는 걸 만들어 본다든지 시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이걸 가지고 뭔가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읽고 또 아이들도 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책 읽기의 방법은 책이 일단은 재미있는 책을 고르고 잘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린 시는 그런 활동, 뭐 소설은 뭐 소설 대화하기, 뭐 토론한다든지 서평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독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로지 책이에요. 그 책 자체가 재미있으면 정말 그 책에 몰입해서 읽는 동안만큼은 교사가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알아서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책을 막 열심히 읽을 때 40분만 읽고 누가 뭘 쓰라 그러면 되게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더 읽고 싶은데 또 뭘 쓰라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읽을 때 충분히 거기에 몰입해서 읽는 그 시간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기록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다 읽고 나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몇 시간 짧게만 그냥 메모를 하는 편인데 가장 흥미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책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지금 선생님과 저도 지금 책을 너무 좋게 읽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 제일 그쵸. 저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책 쓴 것 중에서 개별화 네. 그러려면 교사들이 독서 목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네, 되고 네.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네. 많은 정보로 아이한테 그쵸. 풍요로운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목록들이 워낙 잘 나와서 뭐 네. 문고방 전국국어사 모임이든 뭐 어린이 도서 연구회든 뭐 행복한 아침 독서든 뭐 책다세든 목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중에서 책 속에 간단하게 있으니까 한두 권이라도 읽고 그죠. 선생님부터가 먼저 본인이 재밌는 책을 보내야 아이들도 신이 나서 빨려들듯이 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읽기 좋은 날 같은 이런 책이 이렇게 선생님 지금 방금 2번, 3번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네. 한 학기 한 책을 고를 때 요령이 네.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아이들한테 그냥 도서관에 풀어놓고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바운드를 정해주고 이 중에서 재밌는 책들 선생님이 읽었는데 또 선배들도 읽었는데 이 책들은 재미있었던 책들이야 하고 좀 약간 소개를 해주고 그쵸. 그 안에서 골라야지 그냥 풀어놓으면 이제 물론 뭐 막막하죠. 네, 그래서 또 읽던 책, 뭐 또 아니면 그냥 표지나 이제 만화 서가에 가서 네. 기웃기웃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가 한 학기 한 책 읽기 할 때 고를 때 일단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눈높이에 공감이 잘 되고 쉽고 재미있게 잘 읽힐 수 있는 책들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저도 청소년소설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소재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한 사건만 얘기하느냐, 그 사건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다 이렇게 정말 스며들듯이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어떤 그렇게 만드는가를 봤을 때 조금 그거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잘 읽히지만 읽고 났을 때 그냥 그 사건만 남는 경우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좀 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느끼고 같이 마음이 아파지고 막 이런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우리 작가님의 그 얼토당토 않고 불가해한 슬픔에 관한 1831일의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떤 한 슬픔과 어떤 죄책감, 복잡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과정들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라든지 그래서
그 전까지도 이런 사건은 있을 수 있지만 소설에 어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사람의 관점으로 또 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은 좀 그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풍성해진 그런 감정들을 보는 게 좋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중등이면 사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정도의 고1 정도 수준의 그런 여러 정보책을 보는데 저는 딱딱한 정보책은 사실 대학교 가서 그 개론서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세이를 많이 권해요. 그래서 에세이 속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지식을 좀 전달하는 그런 책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아이들한테도 어떤 진로에 대한 또 탐색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들이 한 책을 읽고 풍요로워지려면 그 서로 독서 동아리에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같은 영화를 네. 봐도 굉장히 맞아요. 다르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이성에게, 사랑에 대해 관심 있는 네. 학생에게 네. 도서 어떤 책 네. 추천하시나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요새는 사랑도 되게 다양한 사랑들이 많이 네네.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게 봐주고 존중해 주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 질문하신 선생님이 이성애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13살의 여름이라고 만화책인데 그 책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읽고 저도 막 읽으면서 다시 그 막 연애세포가 이렇게 살아나듯이 그런 감정들이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 너무 예쁘게 연애세포. 네, 13살의 여름이라는 책 좋았고 또 이제 꿈에서 만나라고 짧은 소설인데 조우리 작가님이 쓰신 어떤 되게 연애와 그 뭐 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전염병 하듯이 그런 연애 심리, 그다음에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 뭐 산책을 듣는 시간, 첫사랑 라이브 이런 청소년 소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약간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새학기 연수에서 성교육 요즘에 이제 N번방처럼 이런 디지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듣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이 되게 지금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제 누군가를 좋아한다 할 때 얘가 실제 실존하는 인물을 좋아하는지 사귀는지 우리가 이제 학교 친구를 사귀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정말 인터넷으로 누군가 다가오는데 그 친구한테 호감을 갖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그치듯이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외국 소설인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도 아이들이 책으로 접해보면 정말 뭐 이렇게 몸캠을 당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어떤 어른들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미혼모들 이야기가 나온 그런 책들을 또 보면서 그런 상황일 때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달콤한 그런 설레는 감정을 다루는 그런 소설도 좋고 또는 그렇죠. 약간 이제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책들도 이제 이렇게 걔한테만이 아니라 좀 기회가 되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들을 함께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속았다 느끼는 게 인생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맞아요. 정말 요새 책들이 다양해져서 박하령 작가의 나는 파괴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 성추행 이런 내용도 다뤄서 뭐 나는 파괴되지 않아. 제목도 좋네요.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시가 다 돼서. 그죠. 제가 한 어떤 가지 질문 할까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 제가 거의 다 들어온 질문은 했어요. 거의 다 했구나. 맞아, 저는 맞아. 저희가 시간을 잘 지켰네요. 시간을 못 지킨 줄 알고 질문이 남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전 선생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선생님들 참여하시면서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작년 여름에 한번 저희 동네 책방에서 인스타 라이브를 해봤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그 책방 이제 대표님이 되게 질문을 잘해주셔서 제가 되게 술술 넘어갔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거 제가 오늘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게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제가 약간 뭔가 진행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재미있게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이 누가 나보다 유튜브 해봐라 그랬더니 엄마 유튜브는 막 여기로 튀고 저기로 튀어서 안 돼 그랬는데 선생님이 딱 어떤 맥락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과속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무사히 목표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정한 이민수 선생님의 다정한 독서 수업, 이 다정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근데 선생님의 그 다정한 독서 수업은 아이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별에 맞는 정말 다양한 선생님이 직접 읽어보시고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신 이런 책들이 참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수업하기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좀 행복한 교직 생활은 학생들도 주변 동료들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이런 관계에 대한 공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부터 누리고 있잖아요. 네. 전직 국어교사, 현재 국어교사. 네. 근데 제가 약간 이 다정한은 사실 어디서 말할 때마다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사실 다정하다기보단 약간 집요한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안 읽으면 끝까지 읽게 하는. 다정하게 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네. 넘어가지 그냥 집요하면 얼굴도 안 내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제 책을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막 제 블로그에 선생님 책은 오늘 영업하겠다 막 엄청 막 큰 소리를 쳤는데 너무 좋다는 말만 하고 막 자세하게 더 이렇게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변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마법의 언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책은 그냥 잘 때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읽으시든 교학공에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읽으시든 정말 읽을 때마다 내가 두려움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인지 사랑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인지 내가 과연 내가 나를 알고 하는 행동인지 또 저 아이의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 이제 새 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너무 많이 걱정도 되고 떨리실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사실 지금 다 수업 준비 때문에 평가 기획 때문에 이거 막 책도 두꺼운데 언제 읽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못 읽으셔도 마음에 드는 챕터 한번 읽어보시고 또는 그냥 앞에 선생님이 써주신 저는 이렇게 그냥 사실 책을 보면은 그 프롤로그를 되게 저는 열심히 보거든요. 프롤로그만 봐도 어떻게 이분이 살아오셨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가 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서 나중에 일단 책을 구입하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성경처럼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녁밥값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들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 2월달 정말 마음 편하게 수업 준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하면서 힘차게 3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